파이팅 해주세요! 서울대! 화이팅! 서울대! 화이팅! 서울대! 화이팅! 저희는 이겼습니다! 이기자! 이기자!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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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자! 이기자!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서울대학교 탄핵받는 시국선언을 주최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과 21학번 김천영입니다. 시국선언을 시작하기 앞서 이번 행사를 주최하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5일 계엄이 해제된 직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계엄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충분한 논의와 숙고 없이 이루어진 결정이었습니다. 계엄의 배경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은 채 그리고 학생회의 구성원조차 아닌 일반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일방적 입장을 표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입장문은 공식 SNS 계정과 학교 내 주요 건물에 게시되며 마치 서울대 전체 학생들의 뜻인 것처럼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였습니다. 이틀 후인 12월 6일 신촌에서는 전국 대학 총학생회가 모여 계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대뿐만 아니라 연세대, 고려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의 학생회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입장문을 발표하였으나 이 모든 과정에서 정작 학생 개개인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학문의 전당에서조차 다양한 의견이 논의될 기회조차 박탈된 것입니다. 서울의 총학생회는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대표할 뿐이며 서울의 전체 학생과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수많은 모욕과 인식 공격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낸 서울대 재학생 83명과 졸업생 478명을 대변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특정 정치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 공동체의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나섰습니다.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깊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변화하는 여론이 그 해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엄 이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낮았지만 계엄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며 50%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계엄 전후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으며 거짓된 선동이 아니라 진실이 깨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탄핵받는 집회에서 거리로 나온 수많은 대학생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자유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섰음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맞습니다! 청년들은 입법 복지와 사상 초회, 야당 단독 예산 삭감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29번에 걸친 무차별 탄핵, 내란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불법적인 체포영장 청구, 부정선거 의혹을 검열하는 야당, 그리고 선거인단 명부와 서브 공개를 거부하는 선관위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 공개 신청을 기각한 헌법재판소 역시 국민적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시도는 단순한 단어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국가의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전체주의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진보는
자유민주주의 틀 안에서 이상을 추구할 수 있지만 강제된 평등은 필연적으로 강력한 국가 권력을 필요로 하며 이는 결국 전체주의와 독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 강제된 평등이 어떻게 인민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독재를 낳은지 보았습니다. 북한이 그러했고 중국이 그러했으며 과거 동유럽 공산국가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와 번영을 향해 끝없이 나아가는 나라이며 이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며 강제된 평등은 모두를 노예로 만들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자유민주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이미 무너져가는 법치주의와 삼권 분립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의 내란죄를 운운하며 선동하던 야당이 정작 탄핵 소추 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은 그들이 탄핵이 사기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해 단호히 규탄합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으며 우리는 불법 탄핵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불법 탄핵 강화하라! 입법 독재와 민생을 외면한 예산 삭감 그리고 무차별 탄핵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합니다. 입법 독재 규탄한다! 규탄한다.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부정선거 검증하라! 검증하라. 공수처와 서부지법의 불법 행위, 사법 카레트를 우리는 더 이상 자시할 수 없습니다. 정치 판사, 정치 검찰 각성하라! 우리 서울대 학생들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며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편향된 정치적 선동에 맞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탄핵을 반대하는 서울대인들의 시국선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하도록 한 명의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어느 국민의 대의가 모여 만들어진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판단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국회의 국회법 위반 사유와 진짜 내려할 세력은 민주당이라는 것을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의 계엄의 선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헌법 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선포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하여 헌법은 전쟁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도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전쟁이 아니더라도 심각한 국가 위기가 발생하면 계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 시국은 과연 전시의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이 국가 비상사태 아닙니까? 야당의 입법
진입이 불법적이었는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증인들의 초반 진술이 헌재에서 뒤바뀌고 있습니다. 초반에 장갑차가 있다고 했던 것도 실탄을 장착한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총을 쏴서 끌어내리라는 것도 반박되었습니다. 체포 명령도 사살 명령도 없었는데 있었다고 하고 감금 요청도 없었는데 있었다고 혼란을 주고 거짓말을 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국회입니다. 국회이고 민주당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엇갈리는 정보들 속에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의원들을 잡기 위함이었다고 단정짓는 것이 적절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아가 20명 안팎의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국회에 들어간 부분에 대하여 김현태 제7077기 단장은 정문에서 몸싸움이 격해지면서 국민들과 부대원들의 안전이 우려되어 같은 창문을 깨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정문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는 질서 유지를 위함이었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77조 5항을 준수하여 대통령께서는 국회의 과반수 찬성에 따라 계엄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맞습니다. 이처럼 왜곡된 정보들이 많기에 계엄이 부작정 불법이었다고 결론짓기 이전에 계속되는 헌재 변론을 통해 계엄군의 국회 진입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합니다. 따라서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장면에 몰두하여 위법을 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엄의 목적과 배경, 과정 등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처음부터 무작정 계엄에 대해서 내란 프레임을 씌우며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몰고 갔습니다. 초반에 야당이 내란으로 타대인 소추를 걸어 대통령 업무를 정지시켜놓고서 이후에는 내란죄를 타대 소추하는 성 빼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영장에서는 다시 내란죄를 넣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여 수사했습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 여론과 야당은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런 작금의 사태가 정치적인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란이었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인데 야당의 행보는 정말 탄핵을 시키려고 정말 작정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야당은 윤석열 정부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무려 178회 이상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대통령의 임기 초부터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둘째, 대통령이 계엄 선포와 권한 행사는 내란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 87조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그에 준하여 북한을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입니다. 대통령이 권한 행사에 위헌성이 있다 하더라도 권한 행사를 폭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검찰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이며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위험한 조치입니다. 맞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권 침해 여부입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서 계엄은 선포되었지만 원하시는 국민들은 자유롭게 국회 앞에 모여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모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된 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계엄을 반대하시는 분들께도 여쭙고 싶습니다. 여쭙습니다.
표결에 들어갔고 투표 결과 투표수가 총 195표로 헌법상의 의결 요건이 제적의원 3분의 2를 넘지 못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안건 부결인 것이지 투표 불성립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국회법 제92조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될 수 없다! 발의될 수 없다. 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다시 표결에 붙여 재표결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며 현재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불법 탄핵입니다. 불법 탄핵 각하하라. 다시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불법 탄핵! 각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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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탄핵! 따라서 대통령의 개헌 선포는 헌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며 국회가 오히려 위법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개헌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조치고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고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 정당하게 행사된 것을 위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2.3 비상개헌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이를 통해 국가가 겪는 위기가 분명히 드러났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거 개몽령 아닙니까? 맞습니다. 진정한 내란 세력은 누구입니까? 민주당. 맞습니다. 민주당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이를 방어하기 위한 민주당의 집단적 행동은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주장입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단순한 정치 세력이 아니라 국가 체제를 흔드는 내란 세력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문제를 직시하고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 계속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하겠습니다. 불법 탄핵! 각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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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탄핵!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청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용기 내어 올라온 학생입니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입법부의 권한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정치적 용도로만 무차별적으로 악용하는 입법 독재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들은 입법 폭주, 예산 폭주, 탄핵 폭주를 일삼았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뿌린다는 민생회복 지원금. 저는 민주당 지갑에서 이재명 대표 지갑에서 25만 원을 준다면 받겠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준다면 동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에게 세금으로 25만 원을 준다면 결사 반대합니다. 반대한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준다면 13조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세금으로 13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돈은 다시 우리가 갚아야 할 돈입니다. 그때는 25만 원이 아닌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으로 갚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을 부추기고 산업 현장의 갈등을 도래하며 현행법 체계에 적합하지도 않고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사안으로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또다시 여야 합의 없이 발의한 방송사법,
그 외에도 무대한 직권법, 무대한 탄핵법, 무대한 예산 발목잡기까지 절대 다수당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권력의 칼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정치적인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떻습니까? 전세기가 어떻게든 에너지를 확보하겠다고 원자로를 증설하고 석유 시출을 증가시키는데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고 천연가스 하나 제대로 안 나오는 이 나라에서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소형 원자로 기술 개발 예산 300억 전액 삭감, 원전 수출 보증 예산 250억 전액 삭감, 총 1,800억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예산 또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 1,600억 전액 삭감, 민족 취업 지원 700억 전액 삭감, 한미 대학생 대연수 20억 전액 삭감, 총 2,300억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국방 안보를 지탱하는 국방 예산에도 무차별 삭감을 진행하였습니다. 병사 급식비 2,200억 삭감, 간부 급식비 700억 삭감, 당직비 800억 삭감, 총 4,800억을 삭감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 기업이 이미 점령해버린 태양광 사업에는 4,900억 증액, 자신들의 당대표인 이재명의 대포공항 지역 상공권에는 7천억 증액, 그리고 자신들의 연봉은 60%를 증가시켰습니다. 이것이 진정 국민을 대변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는 정당이라 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절대 다수당을 앞세워 탄핵 폭주를 이어갔습니다.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사 탄핵, 중앙지검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법무부 탄핵, 방송위원장 탄핵, 총 헌정사상 유례없는 29번의 탄핵을 진행하고 이제는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0번째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을 탄핵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반대 의견에 있는 사람들은 쪽수로 밀어붙여서 탄핵하고 겁박하고 묵살하고, 이것은 절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극히 일부입니다. 도대체 누가 내란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맞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절대 과시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더욱 힘차게 외칠 것입니다. 수호 외치겠습니다. 제가 입법 독재 규탄한다 하면 규탄한다 해주십시오. 입법 독재 규탄한다. 입법 독재 규탄한다. 입법 독재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학번 영어영문학과 이서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부정선거 검증 요구는 좌우를 떠나 국민으로서 마땅히 요구해야 할 문제임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것이 국회가 아닌 선관위였습니다. 맞습니다. 비상개헌 선포 후 가장 먼저 선관위에 개헌군이 투입되었고 국회에 투입된 수보다 더 많은 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은 개헌 선포 2분 만에 선관위 컴퓨터실에 들어가 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 명부 시스템 서버 등을 촬영했습니다. 대통령은 선관위나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외부 감사와 수사로부터 성역인 선관위는 대한민국에서 무서운 불이한 카르텔이 되어 왔습니다. 맞습니다. 선관위는 자신이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각종 논란에도 감사원의 감사도 검찰의 수사도 피해왔습니다. 심지어 2023년 북한이 헌법기관에 해킹 공격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도 선관위만은 국정원의 점검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왜 개헌 외에 다른 방식으로 부정선거를 수사하지 않았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법부 관계자들이 선관위원장직을 겸임하는 것이 가능한 이 비상식적인 구조 내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직을 겸직하고 각 지역 선관위원장도 지방법원장 잘한다. 부장판사가 겸임하는 관례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노태혁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입니다. 이러한 이해충돌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는 사례는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선거무효 소송을 진행해온 인사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또한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직하는 것은 사실상 선수와 심판이 같은 비상식적인 구조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중앙선관위 서버 이것은 법조계에서는 수사 성역으로 수사 영장이 절대 발부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0년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에서 법원은 선거에 쓰인 서버와 전자개표 시스템 등을 증거보전 목록에서 끝까지 제외시켰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언론에서는 5년간 180차례 이상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수수색 목록 181건 중 단 한 건도 부정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해 있는 압수수색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검증할 수 없는 선거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선관위가 시종일관 자신들의 부정선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누가 자신의 범죄를 제 입으로 진술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선관위가 스스로에게 준 보안 점수는 100점 만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같은 기준으로 점검해보니 31.5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절대적인 사실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조직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이는 외부 감시 없이 폐쇄된 선관위 조직에서 끼리끼리 해먹은 자녀 특혜 채용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맞습니다. 선관위의 부정 채용은 무려 1,200여 건입니다.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선관위의 법 위반과 도덕적 해이가 크게 달했습니다. 맞습니다. 부정선거 검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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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국정원 선거 결과 5위 해킹 때에도 투개표 조작이 가능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을 한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었으며 사전투표를 한 사람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5위 해킹 때에도 이렇게 서버가 뻥뻥 뚫리는데 어떻게 부정선거가 절대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행태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재검표 현장에서는 비정상적인 투표지들이 대거 발견되었습니다. 2021년 재검표에서는 일장기 투표지, 형상기억중이라고 불리는 신권다발 투표지, 본드로 떡칠이는 투표지, 세상이 분노하는 투표지, 그리고 배충의 투표지 등 이상한 투표지가 대량 발견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투표지라며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신권 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투표자에 의해 접히고 투표하면서 뒤섞이며 개표 과정에서 다시 뒤섞이고 분류되는 과정을 거친 정상적인 투표지가 어떻게 신권 다발같이 빳빳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의 의혹이 증폭되자 선관위는 홈페이지 팩트체크란을 통하여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공식 해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다시 같은 내용의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개헌 이후 국민들에게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자 영상을 삭제하였습니다. 정말 떳떳한 사실이라며 왜 삭제하셨습니까? 이는 세상에 단체 영상으로 회복되는 기능이 있는 종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자명하고도 단순한 사실을 팩트체크로 치고 내세운 대국민 거짓말을 자행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형상기억 종이에 대학생들이 분노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터무니없고 비상식적인 거짓말로 이 젊은 시성이들을 농락하는 선관위의 뻔뻔한 민낯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서버를 공개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끈질기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응할수록 국민의 의심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떳떳하다며 공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억울한 자는 갑갑니다. 그 어떤 사기와도 비할 수 없는 최대 상위 선거 사기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이라면 서버를 공개해서 이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은 비정
세력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수치스럽게도 한국은 글로벌 부정선거 수출국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A웹은 2013년 중앙선관위가 주도해서 설립된 기구입니다. 그런데 A웹을 통해 우리나라 전자대표기를 수입한 나라에서는 대부분 부정선거 의혹이 일어났으며 수많은 나라에서 대규모 유혈 폭동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A웹을 지원한 국가 중 부정선거 혼란이 일고 있는 나라는 20개 국가입니다. 20개 국가입니다. 말이 되냐! 만약 부정선거 검증을 철저히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각국의 부정선거 시스템을 지원하는 국가라는 국가적인 수치를 벗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입니까? 아니면 부정의 온상입니까? 아닙니다! 자유 대한민국! 여러분, 여행을 갔다 와보니 옆집도 윗집도 아랫집도 다 도둑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얼른 내 집도 도둑을 맞았는지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내 집은 절대 도둑 맞지 않았을 것이라 장담하며 확인조차 안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선관위는 딱 그 꼴입니다. 맞습니다! 부정선거 검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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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탓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호소합니다. 만약 계엄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통해서라도 부정선거를 검증하고자 했던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부정선거 검증은 다시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3.15 부정선거에 분노하여 일어난 4.19 혁명은 대학생이 주도하였습니다. 여러분, 4.19 혁명의 정신에 동의하신다면 이번 부정선거 검증 요구에도 동참해 주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서울대의 지성인들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부정선거 검증이 관철될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부정선거 하면 검증하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검증하라! 부정선거! 부정선거! 검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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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스탑 더 스티어 하면 스탑 더 스티어이라고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탑 더 스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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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에 동참한 서울대학교 글로벌 현대관광 박사과정 김소리입니다. 방금의 사태는 법치를 가장한 산업 콘텐츠이며 헌법을 유린하는 정치적 폭거입니다. 맞습니다. 먼저 공수처와 서부지법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체포 영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고위공직자법제수사처 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라는 명목으로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아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월권이며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신중해야 하며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정치적 탄압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정권의 하수인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내란죄, 외환죄 외에는 형사상 조치가 불가하다는 것이 바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내란 수개로 몰아 불법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그들은 경찰과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조부를 꾸렸다고 해서 수사 자체가 경찰에서 공수처로 넘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 개시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불법이다! 또한 공수처는 관할지법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왜? 원래 관할지법도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을까요? 서부지법은 과거부터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영장 담당 판사 이순영, 그는 좌파 성향의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 공무상, 비밀시설과 자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적시하며 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법의 근거에 재판을 진행할 판사가 법을 스스로 적용하고 말고를 결정하며 영장을 발부한다며 죄를 있는 것도 없는 것으로, 죄가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는 어머난 범법 행위이자 불공정한 재판관의 전형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은 판사 쇼핑으로 인한 어머난 불포체포 영장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자들이 과연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서부지법은 스스로의 어명을 씻어라! 국민의 지혜를 회복하라! 정치검사가 정치판사들은 각성하라! 더 이상의 저희를 외면하지 마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내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라! 마지막으로 특정 세력의 이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변질된 사법 관세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정의를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관들 행사를 보면 중립성과 공정성을 저버린 채 특정 세력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을 내란수계라고 부르며 탄핵 속추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그러나 막상 헌법재판소에 와서는 내란조를 빼고 심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와 탄핵소추단과 상이한 결과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의혹받으면 절대 안 되는 기관에서 의혹을 받게 되었고, 애초에 내란죄를 빼려면 당연히 기각하고 국회에서 내란죄를 뺀 탄핵소추안으로 다시 의결을 해야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은 현재를 신하려는 질문에 국민의 무려 40%가 불신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가장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할 기관에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비 재판관, 그리고 임명을 촉구하고 있는 만역 재판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영배 재판관은 어떻습니까? 탄핵 소추단인 야당의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 의혹이 있으며 SNS에 페이스북에서 김재동, 김어준, 이재명 등 좌파 성향이 강한 인사들을 팔로우하다가 문제가 되자 급히 삭제했습니까? 떳떳하다면 왜 삭제합니까? 맞습니다! 또한 자신을 진보 좌파라고 알려진 우리법 연구에서도 스스로 가장 왼쪽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어떻습니까? 동정 카페의 음란물 공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맞습니다! 과연 이런 자가 현재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을 하며 탄핵 심판을
여성이며 남편인 황필글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구선언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기피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은 누구나 초등학생도 상식적으로 당연한 허용을 탈 수 있는데 왜 심판을 진행합니까? 여러분, 정정미 재판관 어떻습니까? 한국의 주적을 묻는 질문에 이런 것을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회피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휴전 중이며 북한이 주적임을 알고 있는 국민들 앞에서 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합니까?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용사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새롭게 재판관을 임명하려고 하는 마은혁은 어떻습니까? 사회주의 지하혁명 조직이었던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핵심 멤버였으며 노회찬 단체에 후원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중국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청년결차 영화에서 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까지 약속하라던 표현의 작업을 억압하고 친중사를 가지고 있는 명백히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있는 자를 왜 그들은 계속해서 헌법재판소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편향된 재판관들이 어떻게 공정한 심판을 할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왜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열리 제쳐두고 졸속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생각하며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헌법재판소를 자신들의 정치적 사상과 이념으로 더럽히고 있는 사법카르텔의 해체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가 사법카르텔을 외치면 해체하라를 세 번 외쳐주십시오! 사법카르텔을 해체하라!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고 진정한 정의의 보루로 거듭나야 합니다. 문현배 소장 대행, 이미선, 정계성, 정정미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손 떼고 즉각 회피하여 최소한의 윤리적 양심을 지켜라! 우리는 이 불공정한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헌법재판소를 위하여 정치판사, 정치검사, 네, 그럼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영문학과 21학번 이서현입니다. 이제부터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유발언을 통해 논하고 싶은 것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계엄령에 대한 반응은 처음에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계엄군이 선관위부터 들어갔다는 사실이 밝혀짐을 통해 계엄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합당한 이유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많은 국민들이 탄핵을 반대하여 관화문과 전국 곳곳으로 쏟아져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비상계엄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계엄에 대하여 이렇다 혹은 저렇다 하고 의견을 분명하는 것은 헌법이 우리 국민들에게 부여한 순수한 자유이고 권리입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국민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 아래서 국민이 누리는 기본 권리인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야당은 계엄령이 내려진 직후부터 계엄령에 내란죄라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비상계엄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논하는 것조차 입막음하고 침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생각한다는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상계엄을 더 이상 질문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당 차원에서 일반인들까지 고발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잘한다. 저는 이러한 사태가 공산당도 아니고 전체주의 국가도 아닌 우리 선조가 피를 흘려서 얻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을 논하고자 합니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내란죄라는 프레임을 동조하지 않으면 내란 선동죄로 다스리는 행태를 너무나도 뻔뻔하게 끔찍한 수준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10명의 우파 유튜버들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했습니다. 그들의 계엄령이 대통령 입장에서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설명하고 입법 독재를 한 민주당을 비판하며 부정선거의 진상규명을 바란다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은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카카오톡에서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행위만으로도 내란 선전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히면 민주파출소를 공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한다! 멋있다!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할 서울대 익명 커뮤니티도 민주파출소에 고발되었죠. 그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 전환계의 한국사 강사도 선관위를 비판하고 부정선거의 투명한 검증을 요구하였던 것만으로도 민주당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저희는 묻고 싶습니다. 누가 가짜뉴스를 판별합니까? 도대체 누가 어떠한 기준으로 가짜뉴스가 무엇인지 판별할 수 있고 진실과 진실이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거대 야당과 생각이 다르면 그것이 가짜뉴스이고 거짓입니까? 하물며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 도대체 누가 비상계엄을 내란죄라고 규정짓고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고 규정하며 그것과 다른 의견일 경우 이를 법적으로 처벌할 권한을 주었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이 절대자입니까? 이 대한민국이 공산당이고 우리 국민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독재 정권에게 우리의 언론의 자유와 사적 대화의 소재권까지 넘겼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결코 그런 권리를 민주당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주인은 국민이지 결코 민주당일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야당은 민주주의의 기본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짓밟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정 의견을 말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중국식 사상 통제를 하고 싶은 겁니까? 민주파출소 고발을 통해 북한식 5호 담당자를 하고 싶으신 겁니까? 국민들이 자신들의 당원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함을 통해 끝없이 서로를 불신하고 분열하는 상황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상상도 하지 마십시오. 분노하는 국민들과 청년들이 있는 한, 그 부당함에 저항하는 목소리들이 있는 한 그런 사회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언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좌편향된 레거시 미디어는 한쪽에만 치우쳐져 보도를 할 뿐 국민의 다른 한쪽의 목소리는 충분히 들어지지 않습니다. 언론이란 국민의 여론을 사실대로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들은 한쪽의 목소리를 묵살하며 사실을 사실대로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 집회에 대한 기사는 쏟아지지만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한 기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광화문에 가득 차든 말든 부산, 대구, 광주에 가득 차든 말든 그것을 충분히 실어주지 않습니다. 우파 유튜버들이 그래서 목소리를 높여 국민의 절반의 목소리를 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언론은 그런 유튜버들을 전부 극우로 매도하며 객관적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실어주지 않습니다. 언론이 가야합니다. 많은 국민이 언론을 신뢰하지 못하고 유튜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은 자성하기는커녕 유튜브 시청자들을 극우 유튜버들에게 선동당하는 어리석은 자들로 몰아갑니다. 그렇게 국민의 절반의 낙인 찍음을 통해서 국민들이 스스로의 의견을 자유로이 말하는 것에 압박감을 조성합니다. 잘한다! 멋지다! 예쁘다! 저희는 이 기괴한 편향성에 깊은 분노를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계엄의 이유에 대한 설명조차 내란 선동으로 다스리고 일반인들까지 고소고발로 겁박까지 하면서 아예 논박의 기회조차 봉쇄하기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진실이 두려운 겁니까? 언론은 또 무엇이 두렵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의 절반을 극우몰이로 매동까지 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말하기를 자주 기탄 없이 토론을 벌이지 않을 경우 그 어떤 의견도 살아있는 진리가 아니라 죽은 독단이 되고 만다고 하였습니다. 야당은 현재 죽은 독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비상계엄, 부정선거 등에 대하여 의견이 다르다고 하여도 충분히 서로의 주장과 근거가 논의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며 결코 침묵이 강요당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명분으로도 이런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서울대인들은 입막음을 시도하는 민주당의 독단적이고 공산주의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것에 분노하여 처절한 심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소리칩니다. 그 어떤 정부도, 정당도, 정치인도 특정 주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잘한다. 국민들은 자유로이 비상계엄이 일어난 이유와 나라의 위급한 상황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듣고 접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각자의 지성과 판단을 통하여 스스로의 의견을 수립하고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며 행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언론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크고 중요한 문제일수록 한쪽 면에만 치우쳐 논의한다면 사회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정직하고 진실되게 현 여론을 전달하여 주시고 정치적으로 균형된 보도를 하여 주십시오.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토로합니다. 조지 오웰이 1984를 통해 경고하였던 그 전체주의 사회에 초입에 있는 듯한 이 대한민국이 너무 답답하고 숨이 막힙니다. 당연하게 말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도 크나큰 용기로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해야 하는 이 사회가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하게 하는 이 사회가 자유가 당연시 되지 않는 이 사회가 너무 숨이 막힙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카톡 검열과 같은 자유의 억압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신 분들에게 토로합니다. 저는 이것이 단 한 번 있는 특수 상황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 번 뚝이 무너진 이상 언제고 다시 카톡 대형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때는 지금처럼의 충격과 반발도 없을 뿐더러 그런 것들이 당연시되고 통제의 강도는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또한 자유라는 것은 오늘 저 사람이 입막음을 당하고 자유를 빼앗길 때 침묵한다면 그 다음은 우리 차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라면 표현의 자유를 말살시키려 하는 이 시도에 모두 경각심과 공포심을 느껴야 마땅합니다.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소리 지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내 재산을 위해서도 소리를 지르는데 나의 자유가 내 눈앞에서 도둑질을 당하는데 어떻게 침묵하고 있겠습니까?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2030은 지금껏 정치에 무관심하여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모르고 무지하였던 것을 통렬히 반성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눈을 뜨고 진실을 찾아가는 이상 더 이상 눈치 볼 것 없이 당당히 저희의 목소리를 냅니다. 이것밖에 입을 다물고 자유가 저희 눈앞에서 도둑질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국가 안보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서울대학교 학우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생존을 건 전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현재의 탈핵 정국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생존을 거는 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채 대한민국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먼저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6.25 참전 용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고 우리의 후대는 평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평화를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희생과 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강한 힘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으며 허울뿐인 가짜 평화야말로 전쟁보다 더 위험한 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도발해왔으며 그들의 공격 방식은 점점 더 정교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폭침, 영평도 포격, 북한들이 도발, 오물풍전 테러, 디도스 공격과 사이버 해킹까지 그들의 도발은 멈추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생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를 지키다 사나한 중국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야당은 천안함 폭침을 국군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는데 몰두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안보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을 흔들고 혼란을 빠뜨리는데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은 이들의 순수한 희생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저는 정보사령부에서 군복무를 했으며 또한 한미연합훈련에 통역범으로 참가해서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의 중요성 그리고 정보전과 하이브리드 전쟁의 위협을 직접 체감했습니다. 현대전은 단순히 총과 미사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장은 더 이상 국경선에서만 형성되지 않으며 정보 공간과 사이버 영역 그리고 심리전까지 포함한 총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전쟁, 즉 하이브리드 전쟁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북한이라는 전체주의 국가들을 둘러싸여 있으며 이들은 전통적인 군사력뿐만 아니라 해킹, 경제적 침투, 선거 개입, 여론 조작, 가짜뉴스, 친북 친중 세력 양성 등 비군사적 수단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인식과 정보 안보입니다. 국민 여러분 깨어나세요! 적들은 우리적 국경을 넘어 국민들의 사고를 침범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지금 중국의 소프트 파워에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당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 중국의 문화들을 아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들은 내부 분열을 유도하며 대한민국을 내부에서부터 와해시키려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한미동맹과 더욱 강력한 자주 국방력 그리고 간첩법 제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질 경우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자유와 안보를 위해 헌신하시는 주한미군과 국군 장병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서 있는 그들의 희생이 헛되이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내부에서는 이 국가 안보를 파괴하는 세력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적들의 전력에 동조하며 대한민국을 허물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쟁의 가장 무서운 점은 적들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내부 협력자들을 통해 국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대만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내부로부터 붕괴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이브리드 전쟁의 본질을 직시하고 단단한 국가안보 태세를 확립해야 됩니다. 지금의 전쟁은 절대로 음모론이 아니며 6.25 전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께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잘한다! 여러분, 저는 학생으로서 이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저는 문재인이 간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결공수사권을 박탈해버렸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국정원은 수십 년 동안 간첩 색출과 대공수사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그 역할을 경찰로 넘겼습니다.
문제는 경찰이 대공수사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축적해온 정보망과 해외 네트워크 그리고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이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내부에서 간첩들이 활보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맞습니까? 얼마 전 민주노총 간부들이 간첩대로 1심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무려 4년간 102차례에 걸쳐 북한과 지령을 주고받으며 대한민국을 정복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청와대와 미군 기지 같은 지휘 시설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태원 참사를 이용해 촛불 시위를 조직하여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민주노총의 핵심 간부들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단순한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북한의 도구이며 하이브리드 전쟁을 수행하는 핵심 조직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앞서 제가 정보사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24년 6월 정보사 국무원이 대북 첩보 활동을 수행하는 블랙유원 명단과 위장기업 정보 등 군사 기밀을 중국의 조선족 해커 집단에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국무원은 2017년 중국 정보유원에게 보석된 후 2019년부터 5년간 30건 이상의 기밀을 유출하고 거액을 수수했으며 이로 인해 중국, 러시아, 북한 등에서 활동하던 블랙 요원들이 급거 귀국하고 북한 내부 정보원들의 신상이 노출되면서 수청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대한민국의 해외 정보망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유출은 미국, 일본 등 동맹국가의 정보 협력에도 악영향을 미쳐 대한민국의 대북 대중 전략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국가 안보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체계적으로 무력화하며 방어 능력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군의 핵심 정보 및 방첩 기능을 담당하던 기무사를 해체하고 전략적 요충지를 방어하던 기계화 부대와 보병사단을 대거 해체했으며 DMZ GP를 철수시키고 동해안과 서해안의 철조망을 제거했으며 심지어 한강 하구의 철책까지 철거하며 대한민국의 최단선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고 전작권 조기 환수를 추진하며 주한미군의 전력적 가치를 평가 철회하는 등 대한민국의 방어 체계를 지속적으로 약화시켰습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중국의 압박을 수용했고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군사 기밀을 중국에 넘겼으며 시민단체를 이용해 사드 배치를 방해하는 전략까지 펼쳤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거는 여적죄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너뜨리려는 계획적인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문재인이 2018년 김정은에게 USB를 전달한 사건입니다. 이 USB의 내용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 소송이 진행되었지만 법원은 이 USB를 국가기밀 상급 비밀로 분류하고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국가 안보와 외교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작 북한에게는 넘겨진 이 문건을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대한민국보다 우선시했다는 강력한 증거이며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법부와 민주당은 이를 저지하고 있으며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아직 휴전 상태에 있으며 북한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주적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안보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도 모자라 국방 백서에서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라는 표현마저 삭제했습니다. 적을 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스스로 지킬 명분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군 통수권자가 대한민국을 지키기는커녕 우리 군의 전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안보를 무너뜨린 데 앞장섰다면 이것이 과연 실수였습니까?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통합진보당과 이석기의 사례를 기억해야 됩니다. 2014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주동하는 통합진보당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정당이라고 판단하고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이석기를 가석방하며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에게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란적 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협에 직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부에서는 반국가 세력이 국방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외부에서는 북한, 중국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너뜨리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주권과 헌법을 지키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국가가 무너지는 것을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국제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중국과 러시아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 합동 훈련을 단행하며 군사적 결속을 과시했고 10월에는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하며 무력 침공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이어 지난 11월 김정은은 군 장성들을 소집해 세계 3차 대전이 임박했으니 총력전을 준비하는 지시를 내렸으며 북한의 도발 수위는 점점 더 노골적이고 위협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국제 질서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르게 빨려 들어가고 있으며 대한민국 역시 이 거대한 혼란 속에서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정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강화하기는커녕 민주당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방어체계를 붕괴시키는 반국가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감행했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기 직전 민주당은 대한민국 군의 전력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는 예산 삭감을 단행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 및 보복 응징 시스템 예산을 삭감하고 최전선에서 싸우는 조급 장교들의 복지 예산을 줄여 전투력 유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으며 군 전체 방어 능력을 무력화하는 수준의 국방 예산 축소를 강행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스스로 무너뜨리려는 의도적인 반역 행위이며 북한, 중국, 러시아가 대한민국을 쉽게 공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여덕죄라고 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제정을 반대하시며 그 결과 대한민국 내부에서 간접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북한의 최종원의 간접들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막을 법적 장치가 부족한 상태인데도 민주당은 간접법 제정을 방해했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법을 막은 것이야말로 간접들을 보호하는 반역행위로 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최근 중국 공산당이 가입되어 있는 중국인 유학생이 군단 시설에 드론으로 불법 촬영했는데도 그들을 처벌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또한 최근 조선화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중국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내 기업들의 기술이 중국에 넘어갔고 심지어 방위 산업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대한민국에 산업 스파이들이 많습니다. 간첩을 왜 안 잡고 간첩을 처벌하는 대통령을 구속시켰습니까? 국가를 지킬 법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 간첩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방치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명백한 내란적 행위이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민주당은 내란제 탈익이 힘들어지다 외환제라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꺼내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체제, 한미일 공조 강화, 북중러 견제 정책을 외환제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정작 외환제에 해당하는 것은 이재명이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국가의 불법 외환을 송금하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외환죄이며 민주당은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깨어나야 합니다. 대한민국 지키는 문제는 이념을 떠난 생존의 문제입니다. 총성이 우리지 않는다고 해서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과 중국의 끊임없는 개입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주권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 전쟁은 우리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이를 음모론이나 치부하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홍콩이 무너졌듯이 대한민국도 침묵 속에서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합니다. 북한,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을 침투하는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주권을 되찾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용기를 내어 대한민국을 지키는 싸움에 함께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시국선을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1시에 해산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지금 마무리 멘트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단 대학생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한마디 너무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치에 관심이 없는 거 이해합니다. 또 무서운 거 이해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나온지 정말 이해해주세요. 저도 너무나 무섭습니다. 저도 2달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덩이들이 많이 모였던 서울대 아무도 나서지 못해서 저라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도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말도 그렇게 잘 못하고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 저는 실은 지금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엄마 몰래 학원도 빠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모님께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집이 없으면 공부라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산화가 되고 있는데 공부를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이 전쟁은 절대로 음모론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조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행동하지 않는 것은 그릇된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청년 여러분, 대학생 여러분, 같이 싸워주세요. 이렇게 비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6.25 전쟁에 참전하셨던 용사분들은 지금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 후대를 위해 싸워주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2035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우리가 살아갈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청년들이 하면 일어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대한민국이라면 만세라고 외쳐주세요. 청년들이여 일어나! 청년들이여 일어나! 청년들이여